자, 봐봐. 이렇게. 또 뭐 있어요? barely. 또 뭐 있어요? 너희 게임하다가 잘 안 나오는 템. rare 템. 그러니까 rarely. 이렇게요. 됐죠? 얘네들 나오면 거의 뭐하지 않다로 해석하시는 거예요. 부정으로 해석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얘네들을 또 이제 외워두면 좋겠다라고 한 이유가 또 하나 뭐냐면 나중에 도치 이런 거 할 때 부정어 나오고 도치되고 이런 거 있거든요. 그때도 써먹을 거니까 외워두시는 게 유용하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이렇게. 하나 더 할까요? 쉬운 거? 리를이란 단어가 부사로 사용돼서 거의 없는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거의 뭐하지 않다로 쓸 수 있습니다. 됐죠? 형용사도 있는데 부사도 있어요.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됐죠? 그럼 형태 끝 이겁니다. 근데 근데 부사는 이 형태만 알면 됩니까? 이걸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가 더 있어요. 두 번째로 부사랑 관련해서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런 거야. 얘는 동사도 수식하고요. 형용사도 수식하고요. 부사도 수식하고 문장 전체를 수식하기도 해. 지 맘대로야. 여기저기 막 나올 수 있어요. 자유롭게. 근데 이렇게 자유롭기 때문에 자유로운 애들 중에서 위치가 딱 정해져 있는 애가 하나 있다면 걔는 중요한 아이가 되죠. 두 번째로는 뭐? 위치. 어디다 써야 되냐 얘. 부사를 어디다 써야 되냐. 첫 번째. 이 중요한 위치 중에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바로 중학교 때 배웠던 빈도부사죠. 빈도부사. 빈도부사는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요? 비동사, 조동사 뒤에 나오고요. 비동사, 조동사 뒤. 그리고 일반 동사의 앞에 나옵니다. 비동사, 조동사 뒤, 일반 동사 앞. 이게 빈도부사의 위치입니다. 온통 하얀색 글씨로 썼네요. 시험에 안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얘가 나옵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이어동사입니다. 이어동사라고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어동사는 중요해요. 이어동사. 근데 이 이어동사가 이어가 뭐예요? 이어? 두 개의 단어.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동사가 이어동사예요. 이거 우리 얼마 전에 수업했던 거 기억나세요? 나만 기억하고 있네요. 어떻게 된다 그랬어? 조합은 두 가지죠. 원래 자동사, 전치사 조합이 있고 타동사, 부사 조합이 있다. 근데 그때도 말했지만 이 구별을 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 그거. 그러니 우리는 그냥 퉁쳐서 타동사와 부사 요 조합에 대해서만 생각하면 된다. 타동사와 부사. 오케이? 그러면 타동사와 부사 이렇게 조합이 됐을 때 타동사에 대한 목적어가 누가 나올 수 있습니까?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간 품사가 뭐예요? 명사잖아. 여기 명사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명사라면 목적어 명사라면 여기에 둘 다 가능하다. 둘 다 가능하다. 근데 만약에 목적어가 명사가 아니라 대명사라면 얘가 만약에 대명사가 된다면 이 대명사에 대한 목적어는 여기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밖으로는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요게 나옵니다. 됐죠? 여기까지가 부사입니다. 추가로 더 할 이야기는 없어요. 이런 게 있어. 부사를 공부하다 보면 뭐 예시랑 얼레디를 구분해봐라. 뭐 이런 짜잘짜잘한. 그러니까 아주 소소하게 이 부사들을 어떻게 쓰는 거야. 뭐 이런 식의 질문들을 하게 되는데 쓸 데가 없습니다. 물론 알고 있으면 좋지. 당연히 알고 있으면 좋은데 지금 말하는 거는 우리가 문제로 만나게 될 확률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런 문제가 나올 확률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된다. 됐죠? 요거는 지금 형용사나 부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줄여서 정말 딱 필요한 부분들만 농축해서 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정도는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된다. 그래야지 나중에 문제를 풀던지 할 때 써먹는 거다라는 거예요. 되셨죠? 오케이? 자, 필기 정리하세요. 33페이지입니다. 우리 교재 33페이지. 여기 보시면 봐봐라. 차이가 뭡니까? 형용사를 쓸 거니 부사를 쓸 거니죠. 오케이? 그러면 당연히 부모님이 죄책감을 느끼는 거죠. 오케이? 부모님 느끼는 상황이 죄책감 이상하잖아. 그죠? 다음. 잠깐. has 동사 뒤에 improved.
얘 지금 뭡니까? 품사가 형용사죠. 왜 형용사인지 아시겠어요? 얘가 동사 has proved잖아. has improved 이렇게요. 됐죠? 그러니까 과거 분사화 된 거니까 명사 수식하는 거 아니잖아. 뭐 이렇게 명사 수식이 아니다. 다음 잘라주세요. 수식할 명사가 없어. 스마일에 대한 수식입니다. 밝게 미소를 짓는 거죠. 스마일이란 동사 수식하는 거니까 형용사 쓰셔야 되고요. 다음에 요거 이제 재밌죠. 하드냐 하들리냐. 그럼 여기서 study hardly 공부를 안 한다는 거야. 이상하잖아. 그죠? 뭐 써야 돼?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겁니다. 됐죠? 다음에 slow down and speak more 이렇게요. 수식할 명사 자체가 없습니다. 뭐에 대해서? 동사. speak 동사에 대한 설명이니까 clearly. 문장 맨 앞에 나왔습니다. 뭐 문장 전체에 대한 수식이죠. 운 좋게도 이렇게요. 운 좋게도 luckily. 됐죠? 다음입니다. 7번. 7번은 이거 아까 했던 건데요. 이게 뒤에 더 게이트가 나왔죠. 이 명사니까 명사를 갖기 위해서는 뭐? near. 그러니까 요거는 전치사가 되는 겁니다. near the gate. 이렇게요. 다음 틀린 부분 찾으래요. 이 보니까 I'm sorry. The restaurant is full booked. 이 비동사 있죠? 비동사 뒤에 booked. 예약되어졌다. 과거 분사 나왔죠? 과거 분사에 대한 수식이가 뭘 써야 돼? fully. fully booked. 이렇게. 완전히 예약 끝났어요. 이렇게. 됐죠? look이란 단어에 밑줄 치세요. look이란 단어에 밑줄 치시고 그럼 봐봐. The two flower pots under the window. 이렇게요. 잠깐. 얘는 지금 보니까 9번은 보니까 지금 패턴이 뭡니까? 명사, 동사,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이렇게 했죠. 그럼 보이는 과정이 멋진 겁니까? 아니면 그 꽃, 플라워 포트, 플라워 포트가 나이스한 겁니까? 플라워 포트가 나이스한 거죠. 됐습니까? 그 꽃병이 예쁜, 꽃병이라고 해야 돼요? 화분, 그 화분이 예쁜 거죠. 뭘 써야 돼? nice라고 써야겠죠. nicely가 아니라 nice라고 써야겠죠. 됐니? 잠깐 우리 이런 얘기 하나만 해볼까요? 명사의 특징이 뭡니까? 명사의 특징은 문이 열려있다. 열려있는 명사의 문을 닫아라. 누가? 관사 또는 소유격이. 그럼 관사나 소유격 사이에 뭔가가 들어간다면 얘는 뭐다? 품사가 형용사다. 여기 형용사가 나왔어야 되는 거야.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여기서 더 relative recent Sydney Olympic Games 이렇게요. 이렇게 명사. 그럼 이 명사에 대한 수식으로 recent라고 하는 형용사가 나온 거죠. 그럼 이 형용사가 수식하는 거니까 이 형용사를 수식하기 위한 relative는 뭐가 돼야 돼? relatively라고 하는 부사가 됐어야죠. 됐어요? 오케이? 요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다음, 어이구, 얘 봐봐라. His gift made me 이렇게요. 그럼 그 선물이 나를 만들었는데 그 만드는 과정이 행복하다. 일단 선물이 나를 만들어냈어? 이상하잖아. 그죠? made가 아니라 내가 행복한 거죠. 명사에 대한 설명이다. 뭘 써야 돼? happy 라는 형용사를 써야지 맞는 거다. 됐죠? 조금만 더 가볼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관사부터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입니다. 그럼 글랜스는 품사가 뭡니까? 얘는 명사가 돼야지 맞죠. 명사에 대한 수식이니까 뭘 썼어야 돼? quickly가 아니라 quick 이라는 형용사가 들어갔어야지 맞는 거다. 됐죠? 그럼 잠깐만 여기도 봐봐. Because it was raining 이렇게요. 비가 오는 상황이 억수 같은 거죠. 억수같이 비가 오는 거니까 뭘 써야 돼? heavily라는 부사를 써야지 맞는 거다. 됐죠? 여기서 it은 뭡니까? food, 그 음식이 맛이 납니다. 맛나는 과정이 excellent한 거예요. 그 음식이 excellent한 거예요. 음식이 excellent한 거다. excellently가 아니라 excellent라는 형용사를 썼어야 된다. 뒤에 he found him innocently. 명사, 동사, 명사. 됐어요? 그러면 그녀가 그를 찾아내는 과정이 innocent입니까? 그 사람이 innocent입니까? 그 사람이 innocent하다는 거죠. 그 사람이 무죄하다는 걸 알아낸 거죠. 그럼 뭐야? innocently가 아니라 innocent. 원칙은 바뀌지 않는다고요. 봐봐. 지금 문제를 풀면서 다 똑같은 이야기야. 명사, 수식하니, 동사를 수식하니. 너 누구 수식하니? 계속 이 패턴대로만 문제를 푸는 거라고요. 물론 더 쉽게 풀 수 있겠죠. 해석해보니까 이게 자연스럽잖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버릇 자체를 들이기를. 그러니까 문법이니까. 독해할 때도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 문법이니까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가볼게요. 뒤에 명사, 동사, 명사 이렇게요.
신중한 자동차를 주차하는 겁니까? 너는 신중한 아니니까 여기 있으렴. 이겁니까? 주차하는 과정이 신중한 거죠. 그럼 carefully 아니라 carefully. 부사를 썼어야 되는 거다. 됐죠? 잠깐만 다시 한번. 여기 관사부터 여기까지. 됐어요? 합리적으로 이 취업은 뭡니까? restaurant란 명사를 수식해야죠. 명사 수식은 누가 하는 겁니까? 형용사가 합니다. cheaply가 아니라 cheap이라고 써야겠죠. reasonably cheap restaurant 이렇게 들어갔어야지 맞는 거다. 됐니?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이 지문 하나만 마지막으로 해결하고 우리 잠깐 쉴까요? 오늘은 좀 쉬는 시간이 빠르겠네요. 자, 여기까지 하면 잠깐 쉴게. 가보죠. English expression, 영어 표현이 있어요. Can make you blank. 이렇게요. 잠깐. 정답부터 찾을게. 명사, 동사, 명사. 이렇게요. 그러면 영어 표현이 너를 만들어냈는데 그 과정이 혼란스러운 겁니까? 네가 혼란스러운 겁니까? 네가 혼란스러운 거죠. 다시 명사에 대한 설명이니까 confusedly가 아니라 confused라고 하는 형용사를 써야지 맞는 거다. 오케이? 영어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 당신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도 있어요. Especially when you don't know where they came from. 아니, 이 표현이 특히나 이 표현이 어디서 왔는지 모를 때, 그 영어식 표현이 어디서 왔는지를 잘 모를 때 그때는 좀 이렇게 당황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영어식 표현이 당신을 당황스럽게 만드는데 그 예시가 뭐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the phrase no worries 라는 표현이 seems simple enough. 충분히 단순해 보입니다. 이게 요거 좀 어색해 보일 수도 있거든요. enough?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한 가지만 필기하세요. enough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enough라는 단어가 있어요. 질문, enough의 품사가 뭡니까? enough의 품사. enough는 품사가 두 개입니다. enough는 형용사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enough는 부사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가 모두 가능해요. 근데 enough가 형용사란 이야기야. 그럼 enough가 형용사니까 누굴 수식합니까? 명사 수식하죠. 아까 명사 수식 어디서 하기로 했습니까? 앞에서. 그럼 어수는 어떻게 됩니까? enough가 먼저 나오고 명사가 나오고 혹시라도 할 얘기가 더 있다면 투부정사는 여기다 쓰게 되겠죠. 그 enough 명사 투부정사라는 어순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enough가 부사가 된다는 이야기는 누굴 수식한다? 여기 형용사가 나와 있고 형용사 뒤에서 enough가 나오고 그런 다음에 투부정사를 쓰겠다 이 뜻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어순이 다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봐봐. seem이란 단어 뒤에다가 simple이란 단어를 썼잖아요. 왜냐하면 이 no worries가 단순해 보이는 거잖아. 형용사예요. 형용사 수식하니까 뒤에서 수식하니까 오케이 괜찮다. 별 문제 안 되는 겁니다. 됐죠? 뒤에 but 그러나 너라 a couple of slightly different uses for no worries. 이렇게요. 잠깐만 더라 a couple of 너희가 잘 모르겠지만 couple은 둘이서 하는 거예요. 이제 두 가지의 slightly different use. 잠깐만 uses 명사입니다. 명사 수식하려고 형용사 나왔습니다. 형용사 수식하는 거니까 slightly 부사 괜찮습니다. 살짝 다른 사용법이 있습니다. for no worries. no worries라는 표현에 대해서 두 가지의 다른 표현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mean that 이게 의미할 수 있어요. 첫 번째, you try to 요것은 의미할 수 있습니다. You try to live life without worries. 말 그대로 no worries. 걱정이 없는 상태. 걱정이 없이 인생을 살아가려고 노력한다 라는 의미예요. 걱정이 없이 살아간다. But 그러나 you are less likely to encounter. 당신이 이런 표현을 less likely니까 be likely to라고 뭐뭐 할 확률이 있다.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less likely니까 이럴 확률이 없어요. 이럴 가능성이 없습니다. encounter that. 이 that은 뭘 말하는 거야? no worries라는 표현이죠. 그 no worries라는 표현을 만날 일이 별로 없을 겁니다. in everyday conversation. 매일매일의 대화 속에서 이런 표현을 만날 일이 별로 없을 겁니다. A more commonly meaning. commonly meaning. A 관사부터 어디까지? 명사까지. 됐어요? 그럼 이제 meaning이란 명사를 수식해야 되는 거잖아. 명사 수식은 누가 하는 겁니까? 형용사가 하는 겁니다. commonly가 아니라 more common meaning. 보다 일반적인 의미는 of no worries. no worry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일반적인 의미는 is as a response to thank you or I'm sorry.
thank you에 대해서 no worries, I'm sorry, 미안해요, no worries 이렇게 대답하게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영어식 표현이 우리를 좀 당황스럽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쭉 한 겁니다. 됐죠? 우리의 경험상 이거 봐야 됩니다. 그냥 너무 헐겁게 그냥 쑥쑥쑥 넘어가지 마시고 그 전에 봤던 거, 시험 냈던 거 생각해 보면 요 지문의 출처를 찾아내가지고 원문 가지고 와서 문제 출제하기도 했었잖아. 경험상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봐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5시인데요. 조금 이르게 쉽시다. 지금 5시가 조금 넘게 했는데 5시 지금 1분이거든요. 5시 10분에 시작하도록 할게요. 잠깐만 쉽시다. 이 질문은 좀 읽을만 합니다. 근데 읽을만은 한데 다 읽고 나서 그래서 어쩌라고. 그죠? 다 읽고 나서 어쩌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죠. 왜 그런 느낌이 드냐면 봐봐. 그런 느낌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지문을 쭉 읽다 보면 어떤 부분이 없냐면 필자의 감정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필자의 생각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중요하다.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좀 필요한 겁니다. 뭐 necessary라든지 뭐 필수적이다, pivotal, 막 이렇게 뭐 important, 막 이런 단어들이 없어요. 이게 더 좋아, 나빠 이런 말도 없어요. 그냥 팩트에 대해서는 쭉 열거하고 있어서 다 읽고 난 다음에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이 부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문들이 많아요. 그리고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서 점점점 많아요. 지금은 그나마 1학년들이니까 필자의 주장이 좀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나오는 글들이 많은데 이런 글들이 앞으로도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럼 어쩌라는 거냐? 그러니 더더욱이 정리해 보셔야 돼요. 써보셔야 돼요. 직접 그냥 머릿속으로 그냥 쭉 생각하다 보면 다 읽고 나서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정리를 하시라, 써보시라.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받아쓰기가 좋은 건 아니에요. 오케이? 이 중에서 나는 좀 의지를 가지고 또 열심히 해볼 테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미리 예습해오면 돼요. 미리 읽어보시고 교재도 이제 나갔잖아. 어디 나갈지 순서대로 나가게 될 거니까 미리미리 써보시고 적어보시고 하는 게 더 큰 힘이 될 겁니다. 가볼게요. The most noticeable human characteristic projected onto animals. 이렇게요. 동사 아닙니다. 됐죠? projected. 동물들에게 투사되어지는 인간의 눈에 띄는 특성. noticeable. 눈에 띄는 특성은 is that. 바로 이런 겁니다. They can talk in human language. 이렇게요.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 동물에 대해서 인간이 구별되는 특성이 뭐냐? 인간의 구별되는 특성은 바로 말을 한다는 거다. 언어를 사용한다라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케이? 잠깐만요. 여기에 결국 인간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있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뭡니까? 인간이 가진 특성은 언어를 사용한다는 거죠. 이렇게요. 인간이 언어를 사용합니다. 동물은 언어를 사용하지 않죠. 그런데 잠깐만, 이게 인간이 언어를 사용하는 건데 이 특성이 동물에게 투영된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동물이 무슨 말이냐면 어느 날 갑자기 니모가 니모를 찾으러 가는 거죠. 니모를 찾으러 가야겠다라고 아빠 물고기가 나는 니모를 찾으러 가야겠어라고 말해요. 그럼 우리 그 말하는 물고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의인화되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어머나 물고기가 말을 하네. 신비로운 물고기야. 가 아니죠. 저 물고기는 특이해서 말을 사용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의인화해서 사람처럼 구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한다는 것 자체가 인간의 특성이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좀 더 physically, 물리적으로 봤을 때 animal cartoon characters, 이 애니멀 카툰 캐릭터, 만화에 나오는 동물 캐릭터나 장난감 이런 애들 made after animals, 동물을 따라 만든 이런 등장 인물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are also most often deformed in such a way as to resemble humans. 이렇게요. 잠깐만, 이런 애들 또한, 잠깐만 별표 하나, 또한 이런 애들 또한 deformed, 형태가 바뀌어집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어떤 방식이니? resemble human, 인간을 닮게 하는 방식으로 변형되어집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동물들 있잖아. 이 동물들한테 뭘 입히는 거야? 이 동물들한테 언어를 입혀서 사람처럼 굴도록 만든다고요. 또 하나,
also 또한 동물처럼 보이기 위해서 모양, 형태를 바꾸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잠깐 질문. 개가 어떻게 생겼어요? 개가 이렇게 생겼다고 치자. 개, 사탄? 이렇게 생겼다고 치자. 이렇게 생긴 개가 있습니까? 있으면 무서울 것 같아요? 이런 거 없잖아. 이해되시죠? 근데 최대한 꼬랑지도 달고 귀도 쫑긋 세웠지만 개란 느낌도 드는데 사람처럼 직립보행을 하고 있죠. 이렇게 모양을 입히는 거라고요. 사람처럼 보이게. 이렇게. 됐어요? This is achieved. 이게 이루어지는 것은 by showing them what human-like facial feature and deformed front legs to resemble human hand. 이해됐어요? 오케이? 잠깐만. 앞부분에 by showing them 그들한테 보여줘. 뭘요? with human-like facial feature. 이렇게 살짝 웃고 있어요. 오케이? 웃는 얼굴. 개가 웃지 않습니다. 오케이? 웃는 얼굴. 네. 네네네. 좋은 질문이에요. 상당히 좋은 질문인데 애프터라는 단어가 혹시 이런 표현 알아요? 이렇게요. Name him after his father.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는 그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를 따라서. 뭐뭐를 따라서.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본따서 그의 이름을 지어준 거죠. 이해돼? 그러니까 미국식 이름에는 뭐 무슨 주니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아버지 이름 본따서 만들었다고요. 그럼 여기서 이 애프터라는 단어가 누구를 따라서 만든 거죠. 그럼 여기서 made 애프터니까 동물을 따라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되는 거죠. 동물 흉내내게 동물에 비슷하게 만들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애프터가 들어간 겁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애프터가 전치사잖아요. 이렇게 됐죠? 좋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동물을 따라서 만들어진 장난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좀만 더 갈게요. 다시 이거는 빼고. 아니 지금 얼굴 표정도 이렇고요. 그리고 또 어떤 거 뭐 deformed 형태를 약간 변형합니다. front legs 앞다리. 원래 걔는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오케이? 이렇게 사람처럼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잠깐만. 모양의 형태를 바꾼다라고 하는 것에서 두 가지인 거죠. 첫 번째 얼굴 표정. 그리고 앞다리.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울게요. 뒤에. In more recent animated movies, the trend has been to show the animals in a more natural way. 이렇게요. 최근에 in recent 최근의 애니메이션 무비에는 최근에는 애니메이티드 무비 이 애니메이션 영화라고 하는 것의 트렌드는 has been 잠깐만요. sorry. 여기까지 끝내야겠네요. 최근 애니메이션 무비에서 트렌드는 has been shown 보여줍니다. To show the animal in more natural way 보다 자연스러운 형태로 보여주긴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니모 있잖아요. 니모가 어떻게 생겼어요? 물고기처럼 생겼잖아요. 그죠? 그 누구지? 그 프로즌 겨울왕국의 그 울라프 말고요. 걔 술록 있잖아요. 술록. 얘 직립보행 안 하죠? 얘 이름 뭐냐? 스벤 얘 직립보행 안 하잖아요. 그냥 정말 술록처럼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엔 이렇다고요. 최근에 아예 인간처럼 직립보행을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무슨 말이냐? 티거 어때요? 티거 직립보행 하죠? 피글렛. 그리고 또 그냥 곰돌이 푸. 야, 곰돌이 푸는 원래 직립보행 하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다시 옛날에는 아이의 동물을 인간처럼 형태를 바꿨다고요. 근데 요즘엔 그 형태 유지하는 상태에서 얼굴 표정만. 스벤 말해요? 얘 말도 안 하죠. 내가 말 안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이 말도 안 하잖아. 대사가 없어 얘가. 근데 웃고 뛰어다니긴 하죠. 좋다라는 표현 정도 하는 거잖아. 그치? 용맹하게 막 날아다니고 막 이러더만. 이런 정도죠.
보다 자연스러운 형태로 보여줍니다. 최근에는 보다 자연스러운 형태로 보여주기는 합니다. 됐죠? 괜찮죠? 그러나 however they still 여전히 아직도 use their front leg like a human hand. 여전히 아직도 앞다리를 사람 손처럼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lions can pick up and lift small object with one paw. 이렇게요. 그 누구냐? 걔 포, 말 그대로 포, 걔 있잖아. 걔 쿵푸 팬더. 쿵푸 팬더의 포만 하더라도 이렇게 집어서 이렇게 집잖아, 이렇게. 오케이? 팬더곰이 이걸 집어서 이렇게 마십니까? 아니잖아. 그죠? 근데 앞다리처럼 사용한다라는 거죠. 티거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는 거죠. 좀 더 가볼게요. And they still talk with an appropriate facial expression. 여전히 얼굴 표정을 지으면서 말은 하긴 합니다. 됐죠? 잠깐만, 왜 how에버인지 아시겠죠? 왜 how에버인지 알겠죠? 자, 다시 흐름을 좀 잡아볼게요.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최근 트렌드는 어떤 트렌드입니까? 최근 트렌드는 내추럴, 자연스러운 방식이에요. 물고기는 물고기답게, 소는 소답게 이렇게 표현을 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however가 붙은 겁니다. 그러나 라고 했으니까 내추럴이 나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디폼이 나와야 되는 겁니까? 디폼이 나와야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아직도 얼굴 표정과 앞다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 거예요. 됐어요? 오케이, 이렇게 좀 더 갈게요. A general strategy that is used to make the animal characters more emotionally appealing both to children and adults is to give them enlarged and deformed childlike features. 이렇게요. 됐죠? 잠깐만. 주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우리 이거 아시죠? 관계대명사가 주격으로 나오면 항상 뭐 신경 써라? 수라는 부분 신경 쓰세요. 이렇게 해서 주어는 뭡니까? 결국에 일반적인 전략이죠. 일반적인 전략. 어떤 전략이야? Used to make the animal characters, 이 동물 캐릭터를 more emotionally appealing, 보다 감정적으로 매력적이게 만드는 거죠. 누구한테? 아이들이건 어른이건 더 매력적인 형태로 만드는 전략은 뭐냐면 to give them, 그 동물 캐릭터들에게 enlarged, 커진, 그리고 deformed, 변형된 아이의 얼굴의 특성을 입히는 거죠. 됐어요? 어떤 여기에 그 호랑이가 있어요. 호랑이야. 호랑이인데 이렇게 있어요. 호랑이. 어때요? 일단 눈이 얼굴의 3분의 1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그래서 눈이 3분의 1이잖아. 위화감이 들어요. 어때요? 눈이 크면 일단 귀여워 보이잖아. 그죠? 젠장. 만약에 눈이 이렇다고 칩시다. 다르잖아. 그죠? 아니 눈이 이러면 난 이쪽이 좀 더 친근감이 드네요. 이런 고양이랑 어떻게 다르냐고. 됐죠? 이쪽이 더 친숙하고 감정적으로 귀여워라는 느낌을 주게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이 얘기예요. 됐죠? 그런데 잠깐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끝이에요. 이 얘기가 반복되고 있어요. 됐죠?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봐봐. 글 전체를 봤을 때 필자의 주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런 말은 없고요. 그냥 뭐 하고 있는 거야? 아, 인간의 이러한 특성을 누구한테? 동물한테 입힌다. 동물한테 입힌다. 어떤 캐릭터, 이야기를 펼쳐나가기 위해서겠죠. 캐릭터나 이런 영화 같은 데서 인간의 특성을 동물들한테 입히는 과정들이 있다. 까지예요. 오케이? 그래서 뭐 매력적으로 느끼게 한다. 까지. 거기까지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야기 자체도요. 되셨죠? 그렇게 됐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체크할게요. 어디다 밑줄 치시냐면 여기 is used 여기다가 밑줄 쳐주세요. 주황색이에요. 문법입니다. 문법에 대한 이야기 하나만 하려고 하는 거야. 이거 지울게요. 칸이 좀 좁아가지고 괜찮죠? 지워도 지울게요. 어떤 이야기를 하나만 더 하고 싶은 거냐면 이거죠. 우리 유스터라는 표현이 있었거든요. 문법입니다. 문법 중에 그냥 유스터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고요. 또 하나 뭐가 있었니? 비동사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었죠. 두 가지였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어떻게 나눴었냐면 문제풀이 방법 순서를 딱 정했었죠. 제일 먼저 뭐 해라? 가장 먼저 구분하는 건
비동사라고 하는 것이 없을 수도 있고 비동사라는 것이 있을 수도 있다. 이게 먼저 첫 번째 구분이었어요. 그런데 비동사가 없다. 비동사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유스터 이렇게 나왔다. 발음도 유스터 이렇게 나왔다. 그럼 얘는 뭐다? 얘는 조동사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고요. 조동사이다 보니까 우리 조동사 뒤에는 뭘 써야 됩니까? 동사의 원형 쓰겠죠? 그래서 동사의 원형을 그냥 쓰는 겁니다. 얘 의미는 뭡니까? 의미는 뭐뭐 하곤 했다. 뭐뭐 하곤 했다라는 의미가 된다 그랬었고요. 두 번째, 아니다 비동사가 있어. 비동사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나왔었다? 두 번째, 뭘 봐라? 주어를 찾아라. 주어를 봐라. 이때 주어가 비동사가 있는 상태에서 주어가 첫 번째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 주어가 사물이 될 수도 있죠. 만약에 주어가 사람이다. 사람이라면 의미가 이게 중요해. 어디에 얘가 중요한 겁니다. 어디에 익숙하다. 여기서 어디에 익숙하다라고 말하는 순간 이때 to는 뭐다? 어디에 그렇지. 얘는 전치사가 된다. 얘가 전치사가 되는 거니까 그 뒤에는 뭘 써야 된다? 전치사 뒤니까 명사라는 형태를 써도 되고 또 하나 뭘 써야 된다? 동명사라는 형태를 써도 된다. 이렇게 나눠지는 거였죠. 그런데 만약에 주어가 사물이다. 사물이라면 사물이 익숙해지진 않습니다. 사물은 be used, 사용되다. 이 사물은 사용되다. 문장 끝났죠? to는 뭐야? 추가적으로 나오죠? 부사전용법 뭐뭐 하기 위해. 그럼 뭐뭐 하기 위해서 인 거니까 여기서 to는 뭐가 된다? 부정사가 된다. 얘는 부정사가 되는 거니까 뒤에다 뭘 써야 된다? 동사의 원형을 써야 된다. 이렇게 쭉 연결했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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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기본적으로 동물은 사물 취급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왜냐하면 동물이라는 존재들은 뭐 인격화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지민이가 물어본 것처럼 만약에 동물이 나왔어. 근데 동물이 나왔는데 앞다리가 막 사람처럼 되어 있고 막 웃어. 그럼 의인화한 거죠. 그럼 이쪽으로 가야겠죠. 말 그대로 동물이야. 동물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나눠지는 거다. 요거 한 가지. 그럼 봐봐. 마지막으로 비동사 있습니다. 비동사가 있는 상태에서 뭐야? 대시잖아. 대는 뭡니까? 앞에 관계대명사니까 선행사가 스트러터지. 그럼 주어가 스트러터지다. 사람이 아니라 사물이다. 그러니까 여기다 뭘 썼다? to make라는 형태를 썼다. making 아니라 make를 썼다.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되셨죠? 오케이? 요거는 그냥 딱 요렇게만 하시면 돼요. 딱 요렇게 그대로 나오는 거니까 요 상태 그대로 외우시면 간단하게 해결된다. 되셨죠? 다음 갈게요.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좀 쉬워요. At what age should a child learn to use a computer? 내가 내 조카를 보다가 그 생각을 했는데 내 조카가 아주 어렸을 때 너희는 너희 몇 년생이냐? 2008년. 08년도에 스마트폰이 있었나요? 아, 그래요? 너희는 태어나던 순간부터 그 스마트폰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내 조카를 보면서 생각한 건데 내 조카가 나는 내가 태어났을 때 스마트폰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근데 내 조카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게 그 조그만 아이가 핸드폰에 이렇게 해서 엄마 핸드폰을 풀더라고요. 그 조그만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서 엄마 핸드폰의 잠금을 풀었어요. 이거 대단히 놀라운 일이죠. 왜냐하면 이 조그만 아이가 이렇게 해서 이게 풀린다는 걸 알고 있는 거야. 잠금이라는 걸 해제하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조그만 아이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참 놀라웠었는데 아무도 안 놀라고 있어서 나 혼자 놀랐네요. 그러니까 이 얘기야. 컴퓨터를 언제 써야 됩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논란의 여지가 되게 많아요. 어떤 쪽에서는 여기 나오지만 야, 컴퓨터는 그러니까 창의력, 상상력 이런 걸 제한한다. 그러니까 안 돼. 최대한 늦게 이렇게. 근데 어떤 쪽에서는 어차피 이 아이가 살아갈 세상은 컴퓨터가 배제된 상태에서 존재할 수 없는 세상이다 보니까 최대한 빠르게 이걸 접하는 게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기 보니까 도대체 what age? 잠깐만, 포인트가 되는 게 어디입니까? 여기요. what age. 또 하나 컴퓨터. 이 두 가지입니다. 이 습관을 들이세요. 글을 읽을 때 이런 습관을 들여요. 첫 문장을 딱 읽고 나서 아, 이런 말 하는 거구나. 첫 부분, 특히나 첫 문장에서 아, 이런 말 할 거구나.
그거를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밑줄 쳐주니까 따라 밑줄 친다.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되고요. 너희가 스스로 읽자마자 이게 중요해. 근데 저 자식이 말하는 게 내가 말한 거랑 비슷해. 오케이, 좋아. 이렇게 넘어가야 돼요. 아시겠죠? 첫 부분에서 하고 싶은 말은 딱 한 가지예요. 몇 살에 컴퓨터 쓸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읽고 이런 말. 그러니까 정리가 돼야 된다고. 그래야지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몇 살에 컴퓨터 써야 돼? The answer seems to depend on whom you ask. 누구한테 물어보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무슨 말이에요? 정답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이런 말이죠. 정답은 없어요. Some, 어떤 사람들은 early childhood educators believe that modern society, 현대 사회가 computer skills are a basic necessity for every child. 모든 아이들한테 있어서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부모가 밥 먹으러 갈 때 애는 뭐 봐야 돼요? 뽀로로를 봐야 되는 거잖아. 그죠? 어차피 유튜브 화면을 볼 텐데, 컴퓨터를 쓸 텐데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잠깐만, 이렇게요. 컴퓨터를 사용한 연령이요. 컴퓨터를 사용한 나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의견이 있어요. 첫 번째 의견은 childhood 이때요. 일찍 접하면 좋지. 일찍 접하면 좋지. 왜냐하면 필수적이니까. 써야 되니까 어차피. But 그러나 other educators. 잠깐만 우리 배웠던 거 하나만 연결할게요. 어떤 거? Some. 어디를 연결할까요? 이해되시죠? 어떤 말인지 우리 부정대명사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다른 교육자들을 말하는 건 이런 겁니다. Children do not use their imagination enough because the computer screen shows them everything.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니까 상상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두 번째는 사용하라는 거니까 말라는 겁니까? 사용에 반대하는 거죠. 그 반대의 근거는 뭡니까? 이 상상력에 부재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다 보여주잖아. 무슨 상상을 하겠어?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것도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생각해봐. 너희가 책을 읽습니까? 영상을 봅니까? 영상을 보잖아요. 근데 잠깐 이렇게 생각해봐. 옛날에 저쪽 이제 산속에 공주를 납치해간 괴물이 살았습니다. 질문. 이 괴물 어떻게 생겼어요? 괴물 어떻게 생겼어요? 다 다르죠.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괴물들은 다 달라요. 근데 잠깐만, 괴물이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물어보면 어떤 사람들은 비슷한 괴물이 나오기도 할 거예요. 이해됩니까? 왜요? 니네가 봤던 괴물이 그밖에 없거든. 이해되세요? 원래는 100명한테 물어보면 100명이 가지고 있는 괴물에 대한 이미지가 다 달라야 정상이죠. 맞습니까? 근데 그냥 괴물이라고만 말했잖아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 달라야 돼. 근데 지금 너희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괴물이 약간 비슷하기도 할 겁니다. 눈이 몇 개가 있고 일단 털이 있고 어쩌고 저쩌고 덩치는 얼마나고 비슷하기도 할 겁니다. 왜? 너희가 봤잖아요. 컴퓨터 화면에서 TV 화면에서 영화 속에서 봤잖아요. 그걸 떠올리게 되거든요. 그럼 이 어린 아이들한테 그걸 보여줘. 이 상상력은 굉장히 제한되게 되는 거죠. 그거밖에 없어요. 이 아이는. 오케이?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기도 하는 겁니다. 뒤에요. Physically, 물리적으로 봤을 때 Children who type for a long time will use computer mouses too much. 한마디로 컴퓨터를 많이 쓴 애들, 이런 애들은 can develop problems. 문제가 발생합니다. To their body. 신체적인 문제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잠깐만요. 상상력에 부재가 생기고요. 어떤? 신체적인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Perhaps the best way for young children to use computer. 그러니까 아이들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가장 좋은 방식은 to use them only for a short time each day. 그러니까 쓰지 마! 이건 아닌데 쓰긴 쓰되 짧게 매일매일 조금씩만 사용을 하는 겁니다. 까지만 야구를 합니다. 잠깐만. 그런데 여기는 되게 짧은 그리고 쉬운 질문이지만 여긴 필자의 목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디요? 여기요. best래잖아요. best. 이게 최고다라고 하는 평가를 내렸잖아요. 이건 필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되게 쉬운데 굉장히 간단한데 어떤 습관을 들이고 어떤 사고를 하라는 거냐면 첫 번째, 질문 첫 문장을 읽고 나서 이런 말 하는 거구나.
이야기를 엮어갈 수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 필자의 감정이 들어가는가, 필자의 감정이 들어가지 않는가, 이걸 구별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거 매번 여러 번 이야기했었던 건데, 우리가 결국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읽기를 하고 있죠. 읽기는 뭐다? 읽기는 듣기다. 내가 너희들한테 어떤 말을 할 때 높낮이 좀 다르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막 크게 말하기도 하고 흥분해서 말하기도 하고 몸동작을 크게 하기도 하죠. 강조하는 거잖아. 별거 아닌 이야기하면서 막 소리 지르지 않는다고요. 오케이? 그럼 미친놈이죠, 그거는. 그러니까 크게 말하는 부분에서는 지금 봐봐. 지금도 잠깐 포즈를 두잖아. 이럴 때 보게 된다고요. 이해돼? 강조하는 거잖아. 그럼 똑같아요. 글도 똑같다고. 필자가 여기에서 말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 그럼 정확하게 드러날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귀 기울이셔야 된다. 거기 집중하셔야 된다고. 그걸 빨리 캐치해야 글을 잘 읽을 수 있다고. 아시겠죠? 오케이? 이런 부분들 보였어야 되는 겁니다. 필자의 봐봐. 이 그 필자의 주장을 찾아봐 라고 하면 여기입니다. 주장을 찾으라고 하면. 제목을 찾아봐 라고 하면 이 전체를 다뤘어야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제목은 여기가 되는 거야. 오케이? 여기. 그러니까 사용을 언제 해야 되지에 대한 논의, 이게 제목입니다. 근데 주장을 찾아봐 라고 하면 여기가 정확히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질문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고요. 아시겠죠? 다음 갈게요. 3번입니다. 네. 이나무가 네. 나오면 뒤에서 앞에 손을 좋은 질문. 거기다 who is, which is를 써보세요. 거기다 which is 쓰면 왜 들에 들어간지 알 수 있어요? 됐어요? 자, 다음 가죠. 얘입니다. 이 질문 흥미롭죠? 우리 집 강아지 키운다. 손. 성민아, 어머니께서 강아지를 좋아하세요? 성민이를 좋아하세요? 어? 아, 진짜야? 눈물 닦고. 자, 질문. 우리 집에 강아지가 있는데, 너희가 학교 끝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밤 11시에 집에 갔습니다. 너희를 가장 반겨주는 존재가 누굽니까? 강아지잖아요. 그죠? 강아지가 제일 반겨줘. 어머니가 막, 와, 아들아 왔니? 이렇게, 야씨. 너무 놀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근데 우리 집 강아지는, 와, 주인 왔어. 놀아줘. 라고 막 미친듯이 날뛰잖아. 이해됩니까? 강아지는 그래요. 강아지는요. 그럼 잠깐만. 그때 기분 좋아요? 기분 나빠요? 이 미친 강아지가? 뭐 이러니까? 아니잖아. 안아주잖아. 그치? 잠깐만, 다시. 그 강아지가 너희한테 막 이렇게 막 앵겨, 막 확 일어나가지고, 왜? 막 이렇게 막 날뛰어. 막 어쩔 줄 몰라 하잖아. 진짜 막 미쳐가지고. 안아주죠. 보살펴주죠. 그럼 잠깐 반대로요. 너희가 만약에 퇴근하시고 온 아버지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물론 아버지가 다시 나가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미쳤나? 이렇게 나가실 수 있는데, 만약에 너희가 그렇게 행동을 한다면, 그럼 아버지가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아니, 지친 몸을 이끌고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오신 아버지에게, 어머니한테 너희가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정말 진실하게 감정 숨기지 않고 진짜 그 감정대로 다 보여주면 어떨까요? 꽤 괜찮을 것 같지 않습니까? 오케이? 집안 분위기가 훨씬 더 나아지겠죠. 봐봐. 마지막 이 질문 하나 해보자. 집에서 애완 반려동물이라고 해주시면, 반려동물 왜 키워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귀여워서? 사실 사진 속에 있는 애가 더 귀엽죠. 우리 집에 있는 애는 똥도 싸고요. 사고도 치죠. 가끔 가다가 내 이불에다 똥도 싸요. 완전 화가 나죠. 근데 잠깐만. 귀여워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쁜 점도 있으니까요. 그치? 맞아요? 알러지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럼 왜 키웁니까? 잘 생각해봐. 집이 적적해서 그래요. 그 집이 되게 적막하고 적적해서 그래요. 왜냐면 너희가 더 이상 재롱 부리지 않잖아요. 너희가 3살, 4살 때는 재롱 부렸어요. 아빠, 엄마 이름 불러가면, 이름을 부르진 않겠죠. 이름 부르면 이상해요. 아빠, 엄마 불러가면서 재롱 부렸거든요. 더 이상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되게 피곤하고, 그런데 집이 너무 쌍막한 거야. 뭐라도 하나 귀여운 털복숭이가 뛰어다녀야 되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래서 키우는 겁니다. 오히려 너희가 어렸을 때는 고양이나 강아지 키우지 않았겠죠. 왜요?
기관지에 좋지 않다고요. 털 날린다고요. 그런 말을 하면서 키우지 않았죠. 너희가 다 크고 나니까 애완동물을 키웁니다. 왜요? 너희가 더 이상 그 역할을 하지 않아서요. 그럼 너희가 다시 그 역할을 한다면요? 보세요. 끔찍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개들은요, 캔탈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Whether you like them or not. 이렇게요. 됐죠? 잠깐 문법 하나만 체크합시다. whether에 밑줄 치세요. whether 밑줄 치시고, whether 밑줄 치시고. 자, whether라는 단어에 밑줄을 치자마자 무경 제일 먼저 뭐가 떠오릅니까? 그게 먼저가 아니죠. 접속사잖아요. 그럼 뭐가 먼저 떠올라야 돼? 그렇죠. 이게 먼저 떠올라야죠. 그러니까 현우가 말한 것처럼 whether잖아. 그럼 질문에 whether라고 하는 순간에 머릿속에 접수하는 뒷문장, 빠지면서 없어. 이렇게 연결돼야 되는 거죠. 먼저, 우선적으로. 그리고 그런 다음에 의미를 따지는 거죠. 순서대로.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whether라는 표현이 나왔으니까 세 단어 뭐? who, which, what. who, which, what은 무조건 빠지면서 있어야 되지만 그거 아니잖아. 그럼 빠지면서 있어 없어? 없죠. 확인해 봅시다. you, like, them. 빠진 거 없잖아요. 괜찮죠? 그런 다음에 한 생각해야 되는 건 그러면 빠진 명사가 없는 것은 whether만이 아니라 that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 that이냐 whether는 어떻게 따죠? 이때 의미를 따지는 거죠. 그래서 뭐가 보여? or not 이렇게. 그래서 whether가 맞는 겁니다. 이해됐죠? 무슨 말이냐? 개들은요. 당신이 그 개들을 좋아한다를 말할 수 있습니다. 좋아한다고 정해놓은 거잖아요. 난 개를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이해됩니까? 그러니 whether라는 표현이 맞는 거다. 됐죠? 다시 빠지면서 없다. 뭐뭐 인지하는지라는 의미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whether가 들어가는 겁니다. 됐죠? 뒤에 if you like them 만약에 좋아하잖아. they like you back. 잠깐만요. 그들이 네가 그 강아지를 좋아하잖아. 걔네들은 돌려줍니다. 좋아하는 사람한테 자기 이뻐하는 사람한테 돌려줍니다. 그냥 잘 생각해 보세요. 엄마 아빠가 어머니 아버지가 너희들한테 사랑을 주시잖아요. 그만큼의 사랑을 드리고 있습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너희들한테 말을 거는 것만큼 너희들은 말을 걸어 드립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너희들한테 먹을 거 챙겨주시고 사랑을 챙겨주시는 것만큼 너희는 챙겨 드립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개만도 자 봅시다. 사실은 they love you. 그들은 당신을 좋아합니다. And will do anything that they can't please you. 됐어요? 잠깐 여기는 문법 조금만 체크할게. 잘 봐봐. 문법 조금만 체크할게요. 여기서 일단 anything이라고 나왔습니다. anything이에요. 잠깐만요. 아까 우리가 말했던 게 any라는 표현 언제 나온다고요? 부정문과 의문문에 나온다고 그랬죠. 긍정문이잖아. any를 썼잖아. 그 무슨 뜻이야? 그 어떤 것이든. 됐어요? 그 어떤 것이든. 잠깐만요. 그 어떤 것이든 anything that 한 단어로 바꾸세요. 한 단어. 어떤 것이든 모두 다 전부 다 whatever. 무엇이든지 다 합니다. 잠깐만요. 근데 또 이상하지 않습니까? whatever they can. 원래 조동사 뒤에는 뭘 써야 되니? 동사 원형 써야 되지. 근데 뭐야? 투부정사 나왔어. 이거 조심하세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요? to please you. 당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they can do. 이 do 뭐? 앞에 있는 do. 앞에 있잖아. 그거 안 쓴 거야. 그렇죠?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합니다. 됐죠? To please you. 당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오케이? 됐니? 그러면 너희한테 물어볼 수 있는 건 뭘 물어보겠니? 야, 너 여기다가 to please라는 형태를 쓸 거니 그냥 please를 쓸 거니? 혹은 이렇게 해서 they can please you 한 다음에 이거 마저 틀려? 라고 문법을 물어볼 수도 있겠죠. 이해되세요? 오케이? 그럼 어떻게 걸러내면 되겠어요? what은 뒤에 빠지면서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하죠. 빠진 명사 있어야 돼. who, which, what이니까. 그럼 봐봐라. 만약에 이렇게 썼다면 they can please you. 그들이 너를 즐겁게 할 수 있다. 빠지면서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해됩니까? 어떤 말인지? 그러니까 빠진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오케이? 아무튼 얘네 재롱도 부리고 별거 다 하잖아. People react the same way. 여기까지. 잘라주셨어야 돼요. 이렇게 잘랐어야 됩니다. 이제 강아지 얘기는 끝났어요. 실제로 필자는 강아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 아니에요. 사람도 똑같다고요. 사람도 똑같습니다. If you do not like someone, 만약에 네가 누군가를 싫어해요. 그러면 chances are that, 잠깐 밑줄 치세요. 빨간색입니다. 밑줄 치세요. chances are that. 이건 외우세요. 그냥 외우는 겁니다. chances are that. 여기서 chance가 무슨 뜻입니까? 기회입니까? 아니죠. 이 chance 무슨 뜻이야? 가능성이죠.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뭐뭐 할 확률이 있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네가 누군가를 싫어해. 그럼 이럴 가능성이 있어요. 어떤 가능성이니? They do not like you either. 그들도 너를 싫어할 겁니다. 오케이? 그럼 그런 거잖아요. 이유 없이 누군가를 싫어하거나 이유 없이 누군가한테 혐오를 가하는 거 에이 별로입니다. Sometimes 때때로 we make impulse judgment and dislike people without giving them a chance.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사실 근데 생각해보면 살다 보면 그냥 싫은 사람 있잖아요. 그냥 별다른 이유는 없어. 그냥 주는 거 없이 좀 얄밉고 그런 사람이 있기도 하죠. 가끔씩은요. 팬도 눈빛 관리를 좀 잘해줄래? 너무 나한테 고정돼 있는데 지금 이 얘기를 하는데 자 봐봐 그런 거잖아요. 그죠? 뒤에 sometimes we make 되게 충동적인 판단을 내리기도 하고요. 그냥 그들한테 기회를 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너 왜 그랬어 나한테? 라는 것도 없이 그냥 대뜸 싫어하기도 합니다. What is in our heart always shows.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항상 드러나게 되거든요. 항상 보여져요. 마음속에 나 저 사람 싫어 라고 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경주 싫어해. 나한테 아이씨 나쁜 놈. 난 네가 싫어. 이렇게 하고 있잖아. 그럼 경주 나한테 선생님 이거 커피 하나 드세요 라고 나 줬어 이렇게. 분명히 나한테 호의를 베풀었잖아. 근데 내가 싫어해. 그러면 나 커피 안 좋아해. 커피 먹고 있으면서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기회도 주지 않고 그냥 싫어하게 되죠. 근데 그게 드러납니다. 티나요. Keep your hurt. 잠깐. Keep your hurt. 뭡니까? 명령문이죠. 필자의 주장입니다. Keep your heart open. 당신의 마음을 열어두세요. To accept the best in everyone.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당신의 마음을 열어두세요. Most people want to be good, fair, and liked. 잠깐. 문법 하나 체크할게요. 여기다 밑줄 치셔야 됩니다. liked. 왜냐하면 잘 봐봐. 이 앞에 비동사가 있기 때문에 liked인 거야. 이해되니? 그럼 해석이 모든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착하고 공정하고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be liked인 거예요. 오케이? 사랑받기를 원하죠. 미움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Love others.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And. 명령문 다음에 and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you will be loved back. 당신도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anything can 거기서 대신 동경인가요? 관계대명사죠. 그러니까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됐어요? 네,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두라는 단어 뒤에 여기 두가 생략됐지만 이 두라는 단어에 대한 목적어 명사가 또 빠져 있는 거죠. 됐어요? 오케이. 요 이야기입니다. 별로 문법적인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요거는 내용 자체는 많이 어렵진 않잖아요. 필자의 주장도 명백하게 나오고 막 이러니까 그렇죠. 다음. 네. 자, 다음 또 가볼게요. 자, 1분 드릴게요. 읽으세요. 짧게 1분 정도 드릴게요. 읽어보세요. 직접 읽으셔야 됩니다. 왜? 자, 같이 볼까요? 얘는 이게 답니다. 이렇게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첫 문장 안에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방금 읽었으니까 얘는 필자의 목소리가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필자 목소리가 들리지 않죠. 그러니까 필자가 판단을 내리거나 뭐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한 단어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서의 뭐 굿북 이거는 아닙니다. 그냥 괜찮은 책 이런 정도니까 필자가 이 책이 되게 좋아요. 읽어봐.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아닌 거니까. 오케이? 필자의 목소리는 따로 없어요. 됐죠? 그러면 다시 한번 쭉 이야기를 끌고 가볼게요.
첫 문장 보니까 잠깐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첫 번째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를 찾으세요. 소재가 뭡니까? 그렇죠. 햄노시스. 힙노시스입니다. 힙노시스가 뭡니까? 최면입니다. 최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 네, 뭐? Natural phenomenon. phenomenon까지 가도 되고요. natural이라는 단어만 봐도 괜찮고요. 됐죠? 최면은 뭐다? 아주 특이한 게 아니다. 최면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 최면이란다. 최면이라고 하는 것은 최면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완전 특이하거나 이상하거나 그런 거 아니야 라는 말입니다. 가보죠. 일선 altered state. alter가 무슨 뜻이에요? alter가 바꾼다는 뜻입니다. 오케이? 바뀌어진 상태입니다. That we frequently go into and out of 이렇게요. 우리가 수시로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하는 상황들인 거죠.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너희가 정말 재미있는 영화 한 편을 봤어요. 와 진짜 우와 너무너무 재밌었어. 2시간이 후딱 가죠. 2시간 후딱 가죠. 근데 지금 우리가 수업을 시작한 지 2시간 됐는데 어떻습니까? 대답 잘해라. 이런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그 시간이 마치 내가 최면에 걸렸다 풀려난 것처럼 후루룩 지나가기도 하죠. 오케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너희가 이제 수업 듣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열심히 필기를 하죠. 이렇게. 그잖아요. 휴먼 졸음체죠.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지? 이런 것도 이제 마찬가지인 거죠. Some natural example of hypnosis include Howey hypnosis. 잠깐만요. 이거 되게 자연스러운 거거든. 이상하진 않은데 요 최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 예시가 뭐냐면 바로 Howey hypnosis. 네, 이런 거 있대요. 근데 컴마 웨어이죠. 얘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하와이 힙노시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잠깐만 이거 웨어 괜찮아 이상하지 않다 그랬어. 왜냐면 물리적인 공간에다가만 쓰는 거 아니라고 했었죠. 개념적인 것에서도 웨어 쓸 수 있어. 이 하와이 힙노시스라는 것이 뭐냐면 our sense of time 시간에 대한 개념과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become altered. 얘가 뭔가 alter 되어진 거죠. Have you ever taken a long trip and not remember the town you drove through? 하이웨이가 뭐예요? 고속도로잖아요. 고속도로. 그러면 여기서 너희가 부산 간다고 칩시다. 여기 서울이에요. 부산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설마 국도를 타고 가진 않겠죠? 고속도로 타고 가겠죠? 아니면 SRT를 타고 가겠죠? 이 중간에 기억납니까? 중간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야, 요즘 KTX 그거 타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반이래. 2시간 반이면 간대요. 요즘에 KTX 청룡? 청룡이라는 거 있대. 아무튼 이름 참. 아무튼 이거 2시간 반이면 간대요. 2시간 반. 오, 괜찮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넷플릭스로 영화 한 편 보면 부산인 거야. 괜찮지 않아요? 그냥 잠깐만. 넷플릭스를 보지 않고 나는 우수에 젖어서 창밖을 바라볼 테야. 창밖만 이렇게 바라보면 다 기억납니까? 그건 초능력자죠. 기억나지 않습니다. 근데 아까 도현이 말한 것처럼 순식간에 사라져버리죠. 됐습니까? 봐봐. 이런 거 다 기억납니까? 안 나죠. 뒤에 An illusion of a time. 시간에 대한 illusion. 환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시간에 대한 환영은 is a common trait of hypnotic state. 이렇게요. 시간에 대해서 뭔가 확 지나가 버린 것 같은, 오케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 휙 사라져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필자는 이 2시간 반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말했습니까? 이것을 illusion of a time. 그냥 time illusion이라고 쓸게요. time illusion. 시간에 대한 환영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일반적인 특성이 된대요. Have you ever become so absorbed in a good book or a good movie that 2 hours rushed by like minutes? 정말 순식간에 몇 분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좋은 영화, 그러한 좋은 이제 책에 빠져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Being severely focused on something, 무엇인가에 되게 엄청나게 빠져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makes us enter a hypnotic state. 그러니까 몰입하다 보면 그렇게 hypnotic state에 빠지게 된다. 그만큼 완전 이상하고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내가 첫 문장에서 다 했어, 첫 문장에 다 들어있어 라고 말했던 게 뭐냐면 최면이라고 하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야 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되셨죠? 오케이? 자, 부지런히 할게요. 자, 이거 옛날 얘기거든요. 옛날 얘기라서 그냥 읽으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옛날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봐봐. 이거 어때요? 이 표현 어때요? He was a responsible man. 굉장히 책임감이 넘치는 남자였죠. Dealing with an irresponsible kid. 책임감이 없는 아이를 다뤄야 되는 책임감이 넘치는 남자였습니다. 여기서 he는 누굽니까? 여기서 kid는 누굽니까? 주인공이죠. 잠깐. 그럼 봐봐. 구도를 보면 주인공은 나라고 나왔죠? 아이. 나와 아버지는 대립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 아시겠어요? 나와 아버지가 같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해되세요? 오케이?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것도 있어요. Him constantly nagging me 이렇게 nag란 단어가 잔소리하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됐죠? 가보죠. 우리 아버지가 worked very late hours as a musician. 음악 하시는 분인데 매우 늦게까지 일을 하십니다. Until about 3 in the morning. 새벽 3시까지 작업하세요. So 그래서 he slept late on weekends. 주말에는 좀 이렇게 늦잠을 주무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결과적으로 we didn't have much of a relation. 관계를 많이 맺을 수가 없었어요. 관계가 좀 불편합니다. When I was young, other than him, 내가 어렸을 때, other than him, constantly nagging me to take care of the chores like mowing the lawn and cutting the hedges, which I hated. 우리 아빠 어떤 사람? 내가 싫어하는 거 시키는 사람. 이렇게요. Which I hated. 내가 되게 싫어하는 일이었죠. 뭐가요? 잔디 깎아라. hedge라고 썼으니까 이제 울타리 같은 거 보수하고 손봐라. 라고 하는 싫어하는 그런 일들 처리하라고 나한테 끊임없이 잔소리하는 거 말고는 우리 아버지랑 내가 어렸을 땐 많은 시간을 같이는 못했었습니다. 이렇게요. 그죠? Memories of how we interacted. 잠깐만요.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맺었었지? 아버지랑 나랑 어떻게 지냈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억들은요. seem funny to me today. 오늘날 생각해보면 좀 웃겨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와 나와 관계를 맺었던 것들을 생각해보면 한 번은 he told me 나한테 to cut the grass. 야 가서 잔디 좀 깎아. And I decided to do just the front yard and postpone doing the back. 뭐 앞마당은 잔디 조금 깎고요. 그런 다음에 postpone doing the back. 뒷마당 같은 경우는 피곤하다. 나중에 하자. 이렇게요. 됐죠? 이렇게 밀어놨습니다. 잠깐만요. 문법 하나만 체크할게요. 문법 하나만 체크해요. 여기. 오케이? 뭘 말하는 겁니까? 여기요. 됐죠? 오케이?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죠. But 그런다. 여기가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But 그러나 it rained for a couple days. 한 이틀 동안 비가 막 내렸어요. And the backyard grass became so high. 뒷마당에 잔디가 미친 듯이 자라났죠. I had to cut it with a sickle. 그냥 잔디 깎기 기계로는 안 돼. 뭐로? 낫으로 막 베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여기서 so high. 여기 뭐가 있는 거야 원래? 대시인데 생략한 거야. 이렇게 스와이다 이렇게. 오늘 배운 거로 치자면 여기 high 나오는 것이 맞죠? 왜냐하면 잔디가 높은 거죠. 이렇게 잔디가 무성하게 자라난 거죠. high 써야 되는 겁니다. That took so long. That took so long. 그게 엄청 오래 걸렸어. 그래서 by the time I was finished. 내가 끝냈을 때는 the front yard was too high to mow. 앞마당 잔디가 또 이렇게 자라나가지고 앞마당 잔디 깎고 나니까 뒷마당 잔디가 또 자라가지고
뒷마당 자르고 내가 앞마당 잔디가 자라가지고 너희가 3년 후에 하게 될 일이 바로 이런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셨죠? 오케이? 그냥 요 정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뭐 크게 영향가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봐봐. 다만 이 지문에서는 한 가지 옆에다 요거 하나만 필기합시다. 대시요. 내용까지만 쓸게요. 대은 네 가지입니다. 목록까지만 적을게. 뭐 있었어요? 첫 번째? 지시사. 지시대명사, 지시형사 둘 다 됩니다. 지시사 또 관계대명사 또 접속사 또 요 정도까지만 적고 갈게요. 됐죠? 그 나중에 혹시 근데 최근에 경희고는 이런 문제를 안 냈어요. 최근에는. 예전에는 좀 냈었거든요. 좀 예전 기출문제들에서는 이렇게 대세 대해서 같은 거 골라봐, 다른 거 골라봐라 문제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선생님 새로 오시고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는 이런 문제가 출제가 안 되긴 했어요. 허나 혹시라도 나중에 이렇게 대세 용법이라든지 이런 거 나오면 문제 풀 때 항상 머릿속으로만 풀지 마시고요. 시험지 적으세요. 적고 난 다음에 하나하나 대입해 가면서 이렇게 문제를 푸시는 게 더 좋아요. 알겠죠? 실수를 줄이려면. 알겠죠? 다음 가죠. 6번입니다. 자, 1분 드릴게요. 읽으세요. 자, 채울까요? 첫 번째 뭐 쓸까요? 바퀴요. 그래서요? 아, 두 번째는요? 쟁기. 플라워라는 쟁기가 있어요. 근데 두 가지는 이 두 가지는 뭐랑 관련돼요? Availability of animal labor. 오케이? 동물의 노동력을 이용한 거죠. 됐죠? 쭉 이렇게. 하나는 뭡니까? 얘는 뭐랑 관련돼요? 이렇게. 그런데 이거 다 합쳐서 뭐예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얘가 무역의 중심지로 만들어준 거죠. 됐어요? 이걸 우리가 더 읽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괜찮아요? 그래도 아쉬우시면 요거 하나만 몇 줄씩게요. 이런 식인 거야. 됐죠? 다른 거는 뭐 이런 건 다 알잖아요. because of 나왔으니까 명사만 나와야 돼. 이런 것들도 뭐 있는데 간단한 거고요. 그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죠. 수일치가 이루어진다라는 거. 네. 사람도 벌써 보이는 어디요? 가운데 중 가운데 사람도 없어. turn over. turn 뒤집어서 깠다고요. 땅을 뒤집었다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개간했다는 얘기죠. 오케이? 됐어요? 왜냐면 이제 농사 지으려면 땅 한번 뒤집어 가야 되는 거잖아. 그거 말하는 거죠. 됐어요? 봐봐. 잘 보세요.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2학기 중간고사잖아요. 그죠? 우리 시험이 요번 거 이제 앞두고 있으니까 시험 한 번밖에 없어요. 기말고사. 어떤 말 하고 싶은 거냐면 이거 내가 이 얘기 몇 번 했었는데 2학년 올라가면 교재가 이거 매년 그렇거든요. 경희고는 매년 1학년들한테는 충분한 시간을 주고 기회를 줘요. 그 교재로 드러나는데 교재가 영어, 기본적으로 영어를 쓰고요. 자이스토리를 써도 항상 그 어휘어법 기본을 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교재가 쉽다는 얘기예요. 교재가 어렵지 않습니다. 충분히 쉬운 지문을 많이 읽어볼 시간도 주고 많이 접해볼 기회를 줍니다. 근데 2학년 올라가면 일단 교재가 독해 완성이거든요. 너희 선배들 교재가 독해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독해 기본도 있고 완성도 있어요. 자이스토리에서 나온 책 중에 자이스토리 모의고사, 그러니까 학년별 모의고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1 모의고사, 고2 모의고사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독해만 모아놓은 거 있고 어휘어법 여러 가지야. 근데 너희 학교, 그러니까 경희고에서 선택하는 책이 2학년들 항상 독해 완성을 선택하거든요. 지문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그 어떤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지금 충분한 기회를 주어줬을 때 읽어보시고 뭐 해석도 써보시고 저번에 해석 쓸 수 있는 자료 달라고 한 친구들도 있던데 매우 훌륭해요. 그 연습을 충분히 해보셔야 돼요. 그 내년부터는 어떻게 되냐? 내년부터는 이보다 요 정도 쉬운 지문들은 지금처럼 그냥 쓱 지나가요. 지문의 개수도 많고 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지나가려면 너희가 읽을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읽어보세요 했을 때 읽으셔야 돼요. 집중하셔야 되고. 알겠죠? 그러니까 그 연습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내년에 가서 또 싸움이. 그러니까 내년 싸움은 더 쉽지 않아요. 오케이? 영어 공부할 시간들은 지금보다 더 적을 거예요. 다른 과목들 되게 많기 때문에. 근데 영어 이렇게 실수가 좀 많거든요. 2학년 때도. 그러니까 지금 충분히 연습하시고 지금 이 정도 지문은 쓱쓱쓱쓱쓱 그래 이렇게 넘어갈 정도까지는 빨리 실력을 키우시라. 그러니까 읽어보라고 했을 때 집중해서 읽으셔야 돼요. 알겠죠? 이 정도 넘어갈게요. 됐죠? 다음 7번입니다. 지문의 길이도 긴 만큼 얘는 읽으셔야 돼요. 얘는 중요합니다. 자, 같이 해볼까요? 요거는 논리적인 글이니까 정리하면서 갈게요. Cutting cost, 비용을 낮춘다라는 겁니다. 비용을 낮춘다는 것은 can improve profitability, 수익성을 높일 수 있죠. 오케이? 왜냐하면 결국에 그 어떤 돈의 그 가격의 이제 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격만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비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인건비나 이런 비용들이 줄어들면 아니 내가 가격은 똑같아도 수익성은 높아질 수 있는 거니까요. 당연히. But only up to a point. 잠깐만요. 항상 필자가 말하고 싶은 부분은 어디에? 이 뒤쪽에. 그러면 only up to a point. 어느 정도까지만. 무조건적인 게 아닌 거죠. 그럼 비용을 제로로 만들지. 말도 안 되잖아. 그죠? 비용 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다시 하고 싶은 말은 비용 절감을 하면 수익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건 맞죠? 근데 요 자체가 top up to point, 어느 정도까지만 그렇게 된다고요. 어느 정도까지만. If the manufacturer cut costs so deeply. Now, 잠깐만요. 우리 지문 읽다가 so 나왔습니다. 대드리기로 했습니다. 비용을 엄청 줄였어. Doing so harms the product's quality. 그러니까 생산하는 물품의 품질 저하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잠깐만요. 이 비용 절감이 이렇게 말할게요. 과도하게 비용을 절감했어요. 그러면 이쪽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품질 하락으로 가게 되겠죠. 됐어요? 품질 하락으로 가게 된다는 건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당연히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If business can get more production from the same number of employee. 미안해요. 잠깐만요. 잘못 읽었다. 여기 then 미안해요. Then the increased profitability
will be short-lived. 결국 좋은 건 아닙니다. 잠깐만요. 이렇게 되면 품질 하락이 되면 수익성 향상이라고 하는 것은 얘는 어떤 특성을 갖게 된다고요? short-lived. 짧게밖에 못 산다고요. 굉장히 단기적인 사건이 된다고요. 뒤에 a better approach is to improve productivity. 그러니까 a better approach. 잠깐만요. a better approach. 더 좋은 접근 방법. 더 좋은 접근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뭘 까는 겁니까? 앞부분을 까는 거죠. 그 앞에 별로야. 좋은 거 아니야. 그거 별로야. 비용 절감이 아니라 과도한 비용 절감이 아닌 이것보다 더 좋은 거. 그거 말고 더 좋은 것은 어떤 것이냐면 improve productivity. 얘는 생산성을 증대시키겠다. 이렇게요.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성을 키우겠다. 생산성을 높이겠다라는 방법이 더 좋습니다. 만약에 어떤 기업체가 more production from the same number of employee, 직원 수는 같아요. 직원은 5명인데 직원 수를 줄였어요. 직원 수는 그대로구나. 직원 5명인데 10개를 생산하다가 갑자기 500개를 생산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뭐 이렇게 됐어요. 그럼 좋은 거 아니야. They are basically tapping into free money. 오, 꽁돈이죠. 돈 굳었네? 이렇게 되는 거죠. 돈 벌었다 얘기죠. 잠깐만요. tapping into free money. 이게 무슨 뜻입니까? 돈을 벌다. 수익성이 좋아졌다는 뜻입니다. 수익성이 좋아졌다는 표현을 이렇게 말한 겁니다. They get more product to sell.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이 더 많아졌어요. And the price of each product falls. 가격은 떨어질 수 있겠죠. 왜냐하면 수요와 공급으로 봤을 때 공급할 수 있는 물건들이 많아졌으니까 가격 경쟁력도 더 생기게 되겠죠. 잠깐만 다시요. 생산성이 증대된다. 생산성이 증대되게 되다 보면 어떤 거? 상품의 양이 많아질 거고요. 상품의 양이 많아짐에 따라서 이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하락되게 되겠죠. 잠깐 여기서의 가격 하락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뜻 아니야. 나쁜 뜻이 아니라 요거 가격이 하락한다는 것은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된다는 의미인 겁니다. 나쁜 뜻이 아닙니다. 뒤에 As long as the machinery or employee training needed for productivity improvement costs less than the value of the productivity gain. It is an easy investment for any business to make. 이렇게요. 잠깐만요. 여기서 as long as라는 표현 나오거든요. 질문. as long as가 무슨 뜻이에요? as long as. 그렇지. 뭐뭐 하는 한. 무슨 뜻이야? 이런 조건이 있어. 무조건 되는 거 아니야. 조건이 있어, 조건. 어떤 조건이냐면 the machinery or employee training. 그러니까 이제 그 기계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직원 교육은 해야 될 거 아니야. 왜냐하면 이제 아니 5명에서 10개 만들다가 5명에서 20개 만들려면 뭔가 숙달되고 교육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needed for productivity improvement.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필요로 되어지는 그런 비용들이 얘는 이런 트레이닝 비용이 cost less. 더 적게 들어. 뭐보다? The value of the productivity gain. 생산성으로 인해서 이 생산으로 인한 이득의 가치보다 적을 때. 다시. 이 생산성 증대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교육이 필요하죠. 오케이? 근데 교육에 뭐가 들어가? 교육 비용이 들어가죠. 직원 교육이 필요하단 말이야. 직원 교육이 필요해. 그런데 또 하나 이쪽이 뭐? 이 생산을 해서 이득을 본단 말이야. 오케이? 개인. 이렇게 있어. 근데 만약에 교육 비용이 100만 원이야. 100만 원이 들었어. 생산해서 이득을 본 것이 10만 원이야. 이 짓을 합니까? 자선 사업이야? 이거 왜 해? 근데 얘가 1000만 원이고 얘가 100만 원이야. 해야죠. 해야지. 이렇게 10배를 벌어들였는데 해야지. 잠깐만. 그러니까 교육 비용과 생산 이득을 봤을 때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됐어? 다시 어떤 말 하고 싶은 거냐면 그러니까 여기서 요 단어 잘 보시라고. 여기다가 less가 들어가야 되는지 more가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전혀 맞는 말이 되기도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되기도 한다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그래 흐름으로 봤을 때 어디서 플러스의 단어가 나와야 되는지 어디서 마이너스의 단어가 나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계산하셔야 된다고. 됐어요? 오케이? 더 적어야 할 만한 짓인 거야. 됐죠? 뒤에 이렇게 되는 한 it is an easy investment. 되게 쉬운 일이죠. 해야지. 당연히 해야지. 더 많이 버는데 어떤 기업이 하기에 되게 쉬운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잠깐만요. 이런 조건이 되면 얘는 easy 되게 쉬운 투자가 된다. 아니, 당연히 해야 되는 투자지. 이거 안 하면 바보지. Productivity improvement, 생산성의 향상이라고 하는 것은 are as important as the economy, as they are to the individual business that's making them. 이렇게요. 그렇죠? 그것들을 만들어내는 개별적인 사업이 그런 것만큼이나 이 경제 자체에 대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도 전체, 사업 전체에서도, 산업 전체에서도 중요한 겁니다. Productivity improvement generally raise the standard of living. 왜냐하면 봐봐, 잠깐만, 이게 개별적인 사업 자체에 그런 것만큼이나 어디에도 경제 자체에도 중요하대요. 무슨 말이냐? 쉬운 투자가 될 텐데 이렇게 하니까 개별 사업체에도 좋은 건데 또 어디에도 좋아요? 얘가 이 경제 자체에도 좋은 거래요. 왜냐하면 이런 거 있잖아. 나 혼자 돈을 되게 많이 벌어. 나라가 망했어. 어떡하라고요? 근데 내가 그러니까 이런 거야. 그냥 극단적인 예로 내가 100조를 벌었어. 나라가 망했어. 무슨 의미야? 의미가 없잖아. 왜냐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이득이 없는 거잖아요. 다 잃어버리는 건데. 근데 내가 100조 아니고 그냥 10조 벌었는데 이렇게 10조를 버는 애가 10명이야. 10개의 회사가 10조씩 벌어. 그럼 국가 경제가 좋아질 거 아니야. 국가 경제가 좋아진다는 이야기는 삶의 기준이 높아지게 된다는 거잖아. For everyone and our good indication of healthy economy. 경제 자체가 활성화되고 경제 자체가 좋다라는 거니까요. 됐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어디에도 경제 자체에도 좋은 거다. 이득이 된다라는 말인 겁니다. 됐어요? 오케이? 잠깐만. 주장이 있어요? 주장이 아니죠. 이건 필자가 이게 좋아,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아니라 그냥 드라이하게 이렇게 있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만 그나마 필자가 살짝 자기 목소리를 슬쩍 낸 부분이 이 부분이긴 하죠. 됐어요? 그러니 굳이 찾아서 필자가 그러니까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을 정확히 말해봐 라고 하면 어떤 부분? 비용을 절감하는 쪽이 아니라 이쪽이 아니라 어디?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쪽이 보다 좋은 투자가 될 것이다. 가 필자가 말하고 싶은 부분인 겁니다. 됐어요? 그나마 이 부분에 슬쩍 드러나고 있어요. 됐죠? 자, 다음으로 할게요. 8번입니다. 8번 지문이 오늘 하는 것 중에서 오늘 우리가 지문 다루는 것 중에서 가장 볼만하고요. 문제로 나올 확률이 개인적으로는 가장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꼭 읽으셔야 됩니다. 오케이? 반드시 읽어주셔야 돼요. 자, 1분 드릴게요. 읽어보세요. 자, 볼까요? 봐봐. 이글 전체를 이렇게 봤을 때 특징 기능이 하나 있어요. 글 전체 그냥 쓱 봤을 때 특징. 아주 흔하게 나오던 역접의 연결어가 없습니다. 맞아요? 특별한 연결어가 잘 안 보이죠? 맞아요? 읽다 보니까 그리고 쭉 읽다 보니까 뭐 했던 말을 몇 번을 말해. 그죠? 약간 동어 반복 같은 느낌으로다가 계속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 똑같은 말이 뭐예요? 똑같은 말이 뭔데요? 계속 똑같은 말. 이 사회의 근간이 뭐냐고요? 이 사회. 그러니까 사회라고 해도 괜찮고요. 공동체라고 해도 괜찮아요. 집단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어쨌거나 이 사회의 근간이 뭡니까? 이 근간이 뭐예요? 이 사회의 근간이 바로
shared morality가 되는 거죠. 됐어요? 이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것 이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봐봐라 이런 거야. 만약에 우리 지금 여기도 사회잖아요. 너희가 그러니까 학생이니까 학생들이 살아가는 사회 집단 자체가 뭐 이렇게 지금 학생들의 모임이겠죠. 이 여기에서도 지금 뭐가 있냐면 근간 우리 지금 공유하고 있는 도덕성이 있어요. 뭐냐면 이런 거다. 내가 수업을 하다가 어떤 누군가에게 야 은찬 딴 생각 그만하고 이거 봐야 돼 라고 했을 때 은찬이가 제일 꺼져 이러지 않는다고요.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물론 그렇게 말하고 싶겠지. 좀 참아. 근데 은찬이가 이걸 참는단 말이죠. 참고 아이씨 짜증나네 하고 넘어간단 말이죠. 이걸 참아주잖아요. 왜요? 왜 참습니까? 근데 봐봐 은찬이가 만약에 그냥 동네 돌아다니고 있는데 동네에 돌아다니다가 웬 아저씨가 나타나가지고 은찬아 너 씨 집중 좀 해 라고 은찬이 뭐라고 할 겁니까? 뉘신지 이렇게 할 거 아니야. 누구냐 너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 말 들을 겁니까? 안 듣죠 당연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 모두 다 지금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공유하고 있는 도덕성이 있잖아요. 나는 수업 시간에 최선을 다한다. 나도 열심히 수업한다 라고 하는 도덕성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딴짓도 그만하고 핸드폰 안 하고 집중해서 멍 때리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 참여하겠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동의도 있는 거잖아요. shared 우리 공유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지켜지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린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라고. 이 사회,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이 사회가 유지되고 있는 건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약속들이 지켜지기 때문인 거라고요. 그 얘기 하나야 지금. 오케이? 다만 그런 것들이 공유되어지고 또 한 가지 이것들이 한두 가지는 아니죠. 세트란 표현 나오잖아요. 오케이? 세트란 표현. 그러니까 여러 개가 합해져서 이 도덕성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얘기 하나 하고 있는 겁니다. 가볼게. All social interactions. 이것도 사회 모임이에요. 사회 집단. 얘네들은요. require some common ground. 공통의 분모가 필요합니다. 공통의 분모. 이 공통의 분모인데 upon which the involved party 연루된 이렇게 관련되어진 너희 학생, 나 선생 이런 사람들이 can coordinate their behavior. 그들의 행동을 약간 조율해야 돼요. 여기서는. 오케이? 갑자기 여기서 너희가 나 피곤해 갑자기 들어눕지 않는다고요. 오케이? 최대한 앉아서 버티려고 노력한다고요. 힘들겠지만. 오케이? 이런 거라고요. 공통의 분모가 필요하다. And the interdependent group in which humans and our other primates live. 다른 영장류라든지 인간들이 살아가는 상호 의존적 집단에서 우리 지금 나는 너희들한테 너희는 나한테 서로 의존하는 상호 의존적 관계잖아. 이런 관계에서 individual 한 개인들은 must have even greater common ground. 훨씬 더 큰 공통의 분모를 갖습니다. To establish and maintain social relationship. 이 관계를 유지하고 계속해서 가기 위해서 공통의 분모를 유지합니다. 그 공통의 분모가 뭡니까? 그 공통의 분모가 바로 morality, 도덕성입니다. 도덕이죠. This is why. 우리 이거 많이 했죠? 많이 했습니다. This is why. 뒤에 뭐가 나옵니까? 그 결과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은 is defined, 정의되어집니다. 어떻게? Shared set of standard, 그 기준에 공유되어진 세트들. 오케이? 예를 들어서 뭐 행동은 어떻게 할 것이냐, 말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도 너희들한테 말할 때 야, 너 이래라 저래라 반말 찍찍도 하긴 하죠. 반말도 하긴 하지만 뭐도 합니까? 수업 시간에 존대를 하죠.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존대를 좀 하는 편이잖아요. 오케이? 너희가 너희들한테 말할 때 야, 너라고 하지 않잖아요. 최대한 이름 부르려고 하잖아요. 내가 정해놓은 규칙들, 이런 하나하나의 규칙들, 말할 때, 누군가를 부를 때, 오케이? 행동을 할 때, 손짓할 때, 이런 모든 것들이 너희도 앉아있을 때, 과제를 제출할 때, 수업을 들을 때, 집에 갈 때,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서로 규칙을 지켜놓고 있는 거잖아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뒤에 좀 더 가볼게요. For judging right and wrong in the conduct of social relationship. 기준이 있으니까 이것은 옳은 것이다, 그른 것이다를 알 수 있죠. 좀 더 갈게요. No matter how, no matter how. 한 단어로 바꾸세요. 에이? 근데 잠깐만 얘들아, 여기서 however로 바꿨는데 복합 관계 부사죠. 혹시 이거 기억납니까? 복합 관계 부사가 무슨 절을 이끌죠? 복합 관계 대명사는 명사절과 부사절이 된다고 그랬죠. 복합 관계 부사는 무슨 절입니까? 부사절인데 무슨 부사절입니까? 그렇죠. 복합 관계 부사는 양보의 부사절이었단 말이야. 양보. 잠깐만. 여기서 how라고 하는 게
양보의 부사절이란 말이죠. 이 양보가 무슨 뜻입니까? 앞에 거랑 뒤에 거랑 다른 얘기야? 실제로 중요한 건 어디야? 뒷부분이야. 이거 그대로 적용하면 되죠. 봐봐. No matter how it is conceptualized. 그게 어떻게 개념화되어지건 간에. 잠깐 여기서도 대시 그러면 뭐야? 그냥 삽입이라고 그랬죠. 안 봐도 돼. 어떤 식으로 이것이 신뢰건 협력이건 정이건 뭐 보살핌 어떤 것이건 간에 여기가 중요한 거야. 오케이? 얘가 중요한 거라고.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 morality라고 하는 것이 it's always about the treatment of people in social relationship. 이 사회적 관계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사람들 어떻게 대할 것이냐의 문제인 겁니다. This is likely why. 다시 한번 this is why.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there is a surprising agreement. 놀라운 동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wide range of perspective that a shared sense of morality is necessary to social relationship. 잠깐만 조심해. 이 that은 뭐야? 뒤에 빠지면서 읍다이. 얘는 뭐야? 동격이야. 맞니? 다시 shared sense of morality, 이 공유되어진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 관계에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그 광범위한 관점에 대한 동의가 있습니다. 됐어요? 너희도 이런 규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라고 내가 자꾸 말하잖아요. 집중해서 읽읍시다라고 말하잖아요. 오케이? 수업 시간에 핸드폰은 제발 좀 치웁시다라고 말하잖아요. 오케이? 집중합시다라고 말하잖아요. 너희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나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해됩니까? 서로 공유하고 있잖아요. 뒤에 evolutionary biologists, sociologists, and philosophers. 잠깐만요. 이것도 와 되게 어려운 단어들이 다 필요 없고요. 열거하고 있죠. 이런 전문가 학자들이에요. 학자들이 근데 잠깐만. 학자들은 학자들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뭔 얘기하고 있었습니까?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바이오, 소시오, 필로소피 이렇게 나왔죠. 다양한 다른 영역들에 있었던 전문가들. 전문가 모든 사람들이 seem to agree. 동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Social psychologist. 이 사회 심리학자에게 동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잠깐만 다시. 다른 분야의 다른 학문의 전문가들은 사회 심리학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럼 누구 의견이 제일 중요한 겁니까? 이 사람 의견이 제일 중요한 거지. 이 사람의 의견이 뭐냐면 that the interdependent relationship, 상호 의존적인, 우리처럼 상호 의존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 within the group, 이것들은 that human depend on, 사람들이 의존하는 이 집단 안에서의 상호 의존적 관계는 are not possible, 불가능합니다. 잠깐만요. 갑자기 이 사회관계 불가능하대요.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건 사회 근간, 이 사회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어야 된다? 쉐어드 모럴리티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잠깐만, 지금 갑자기 이 사회관계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갑자기. 잠깐. 이런 거구나. P는 Q다구나. 맞아요? 그럼 얘는 뭡니까? 사회관계 불가능하다? not P인 거죠. 그럼 이쪽에 뭐가 나와야 됩니까? not Q가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그래서 without a shared morality가 된다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without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나오게 되는 거라고. 맞니? 대우. 이 정도 하고 있어요. 자, 됐죠? 요거 다 되셨죠? 알겠죠? 근데 봐봐. 장난처럼 쓴 것 같지만 실제로 너희가 빈칸 추론 문제 같은 거 풀 때 요 논리를 이용하면 되게 쉽게 답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글 읽을 때 이런 논리를 이용하시는 것도 괜찮다. 되셨죠? 오케이?